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계시면은 인사 좀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요. 제가 안녕하세요. 근무 중이라 화면 끄고 할게요. 듣기만 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선생님들 일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모닝 루틴 하는데 혹시 다 신청들 하셨나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예전에 모닝 루틴 유료일 때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중단하고 안 했었는데 또 그렇게 안 하면서 또 다이어리도 중단하고 있었는데 내일부터 이제 저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닝 루틴 하면서 이제 오늘 요거 특강 듣고 다이어리도 다시 한번 써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강 하시는 민설 선생님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민서희 선생님 일단은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16기 단톡을 만들고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많이 문의하시는데 그중에 제일 문의 많이 하는 게 만능 카드 쓰는 거 하고 다이어리 어떻게 쓰는지 그걸 문의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저도 멘토기는 하지만 다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자신이 없어서 제가 이제 다이어리 쓰는 방에 가서 채팅방에 들어가서 챌린지 하셔서 매일매일 다이어리 올라오는 걸 제가 보고 아, 선생님 참 잘 쓰신다 하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민서희 선생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선생님 우리 16기에 이렇게 하는데 혹시 특강해 주실 수 있냐고 했는데 민서희 선생님이 16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제 네.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이어리를 잘 쓰고 계셨는지 그것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선생님이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고 계시니까 그 기록을 통해서 또 성장이나 변화가 있었는지 또 본인만의 노하우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생생하게 조금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 잘 받아가지고 다이어리 쓰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민서희 선생님의 특강, 이룸 다이어리 특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일단은 PPT가 있어서 이거 화면 공유 될까요? 어, 잠시만요. 혹시 보일까요? 아직 잠시만요. 안 보이는데, 네, 보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거 보일까요? 2025 이렇게. 제 얼굴이 보이나요? 아니, 보입니다. 아, 잠시 네. 후 그, 주차버스 1115번 버스입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름 다이어리를 작년 12월부터 써가지고, 이번 지금 6월 중순까지 한 6권 넘게 썼어요. 여기 옆에 보면은, 사진 보면은, 잠시만요. 이게 잠시만요. 화면이 안 움직이네?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동안 쓴 다이어리들인데 꾸준히 이룬 다이어리 이렇게 인증을 하면서 알아봐 주시고 저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 6개월 넘게 쓰면서 아직까지도 계속 수정하고 있고 변한 게 많은데 그래도 거기서 얻은 노하우라든지 이건 이렇게 써야겠구나 싶은 것들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똑같이 써야겠구나. 이거 내가 틀린 거구나. 이런 거보다는, 이분은 이렇게 쓰고 있구나 하면서 다이어리 쓰시다가 막혔던 부분에서, 나도 이거 좀 똑같이 따라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참고하는 접근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다이어리를 크게 월간, 주간, 일간으로 나눴는데, 시기별로 나눴어요. 이게 다이어리가 혹시 지금 옆에 계시면은 같이 이렇게 펼치면서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크게 월간, 주간, 일간. 여기서 이제
크게 선언과 프로젝트로 뭉텅이로 묶었고, 인생 지도와 습관, 이렇게 뭉텅이로 묶고, 제가 여기 플래너를 쓰면서 느낀 게 공통적으로 이 다 계획을 쓰고, 그리고 로드맵, 내가 얼만큼 했나 확인해보는 진척도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렉트는 그 다이어리에 C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C. 되돌아보는 거예요. 즉, 어, 계획을 하고 내 행동이 얼마나 이 계획대로 했는지 한번 진척도를 체크해보고 그럼으로써 되돌아보는 이게 약간 공통점으로 다 있더라고요. 월간, 주간, 일간에. 그래서 저도 이 좀 큰 틀을 이렇게 계획하고 실행해보고 반추하자 이런 큰 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일단 월간에서 선언과 프로젝트 제가 어떻게 썼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기 선언을 저는 처음에 이렇게 되게 보시면 되게 많이 적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 가지로 되게 구체하면서 썼는데 제가 이걸 쓰면서 느꼈던 건 생각보다 그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다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좀 의구심을 품고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의미 있나?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금방 그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 선언 자체가 상위의 그 피라미드 중에 상위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안 변하는 약간 그 약간 진리의 최대한 변하지 않으면서도 단순하게 써야겠다 해서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줄여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행동이 좀 의구심이 들 때, 그냥 딱 이 단순하게 이 한 줄만 보면은 딱 심플해요. 그래서, 맞아.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었지 하면서 최대한 내가 안 하려는 그런 합리화를 좀 없애는 데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 단순하게 한 줄만 쓰는데 명료하게 쓰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보면은 천명에게라고 제가 수치화를 했는데 이거는 타이탄의 도구에서 나오는 책인데 거기서 하는 말이 내가 최대한 뭐 먹고 살 수 있으려면 1,000명 정도는 좀 꼬셔야 된다. 내가 하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1,000명이라고 딱 지었어요. 만약에 1억 명 막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좀 내가 할 수 있는 게 맞나? 좀 희망을 품기보단 좀 비관적이게 되는데 딱 1,000명이라 정하면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런 희망을 줘서 되게 괜찮았던 수치였고 그리고 동감 또는 동경을 느끼게 해주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단순히 그냥 웹툰을 그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이타성을 실현하고 싶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이 좀 힘들고 지칠 때 내 망황을 봄으로써 위로받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가치를 깨닫는 그런 내용을 주는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이게 좀 본질적인 목표라 할 수 있고, 이 본질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음. 수단이 웹툰 작가이다. 그리고 이건 구체적으로 수치화. 이런 식으로 단순 명료하게 쓰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니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선한 부분에서는 조금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또는 명료하게 이렇게 쓰는 거가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프로젝트는 다음 장으로 넘기면 스케줄이 나와요. 먼슬리 스케줄이라고. 저는 이거를 프로젝트형으로 쓰고 있는데, 어, 프로젝트로 쓴다는 거는 이제 구상 기록과 문제 기록을 먼저 써요. 제가 이 아래에 빈 메모칸 있잖아요. 여기서 아래 보시면 이 구상 기록과 문제 해결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상 기록은 김익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 방법, 프로세스, 아웃풋 이 구성으로 되어 있고 문제 해결 기록은 이제 배경, 변수, 해결 방안, 장단점 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상 기록에서와 이 문제 해결 기록을 통해서 최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프로젝트를 한다는 건 내가 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이거를 좀 보완하고 싶은 부분을 찾았으면 그거를 고치려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목적. 밥솥도 씻어야 돼.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좀 군것질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군것질을 최대한 줄여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정제되지 않은 비정제된 음식을 먹자 이런 목표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쓰고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한 1번, 2번, 3번 이 순서대로 뭐 프로세스 쓰고 아웃풋하고 아웃풋은 내가 이걸 이룰 시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구나 이런 상상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느낌으로 썼고, 이 문제 해결 기록은 배경 같은 경우에는 그 SWOT이라고 SWOT 중에서 그 W가 내 약점이고, 그 T가 이제 환경의 위험 요인인데, 이 배경 같은 경우에는 내 약점을 썼고, 이 변수는 이제 그 환경의 그 위험 요인을 썼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안 쓰면은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만 쓰기만 하면은 나중에 제가 갑자기 환경이 변했을 때 갑자기 확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점과 그 위험 요인을 미리 그 체크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해결 방안도 쓰고 그래서 이 방법과 이 해결 방안을 통해서 내가 이번 달에 그거대로 행동을 했나 진척도를 이제 또 파란색은 내가 해낸 거, 그리고 빨간색은 내가 못 해낸 거. 이렇게 표시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좋았던 게 한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날은 되게 성공을 했는데 이날은 조금 못했구나. 이날 내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았는데 무너지고 말았구나. 그 위협 요인에 잘 대처하지 못했네? 이게 이렇게 쓰지 않아도 딱 그때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4월부터 해서 아래에 내려가면 제가 이렇게 5월 달, 6월 달 이렇게 지금 오늘 이번 달이거든요. 그래서 4월 달부터 이 똑같은 프로젝트를 점점 더 그 보완을 하면서 구체화를 해나갔어요. 그래서 이때는 빨간불이 되게 많았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점점 해가면서 빨간불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파란불로.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도 점점 피드백을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쓰다 보면은 오히려 그 군것질 안 하는 기준을 더 깐깐하게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구나를 느껴서 이 스케줄 이 부분은 프로젝트형으로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두 장인데, 그래서 프로젝트를 두 개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 하나로만 좀 벅차서 이 프로젝트 하나로 두 개를 썼었어요. 실패했을 경우에 왜 실패했는지, 뭘 먹었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 두 개를 가지고 프로젝트 하나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프로젝트가 되게 내 몸에 익숙해졌다 하면은 프로젝트를 또 다른 새로운 거 하나를 넣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생지도 습관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월간 부분에서 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크게, 인생지도와 습관, 그리고 아래 메모,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이 아래 있는 메모,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크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크게 하나, 이렇게 크게 하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메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쓰는 순서는 메모를 먼저 쓰고, 그 다음으로 여기 인생 지도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관을 썼는데요. 원래 저도 이 인생 지도 쓰고 그 습관 쓰다가 마지막에 이 메모 부분을 썼는데, 이 월간 다이어리 쓰는 방법, 아이캔대하게 한번 김익환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그때 이 순서를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메모부터 쓰고, 이렇게. 뭐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래도 그거 듣고 들은 이후로 이 메모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해요. 약간 예의 목표는 내가 꿈꾸는 이상과 근데 현실은 이렇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1억을 벌고 싶은데 현실은 1억이 없다. 이런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런 갭 차이. 이 차이를 좁히고 싶다는 그 목표로 이 목적 의도로 약간 여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메모칸은 이번 달 해보고 싶은 것, 이번 달 해내고 싶은 것, 어떻게 보면 이상, 내가 추구하는 이상을 썼고, 그리고 인생 지도 같은 경우에는 as is를 먼저 써요. 이거는 이제 제 현실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현실을 쓰고, 그리고 이 골 부분을 한번 써보고, 이거는 약간 자기서반에서 많이 때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나서 to be, 다시 이상을 한번 써보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이렇게 as is 쓰고, 골 쓰고, to be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쓰기 전에는 당연히 영역을 5개로 나눠야 되는데, 이 영역은 좀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건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건강이랑 나머지는 경제, 향유, 공부, 관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 썼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이 굿, 이 습관, 마지막 이 습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습관이랑 나쁜 습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현재의 모습, 현재의 모습이고, 그리고 아래 이 습관은 이제 다시 내가 꿈꾸는 그 이상, 내가 좀 나쁜 이런 버릇들이 있지만, 이런 거를 뭐, 아니면 뭐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좋고, 뭐 나빴던 그런 내 현재 모습에서,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싶다. 이상을 약간 다시 좀 써보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아이킨 대학에서 들으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좋은 습관이라고 냅두기보다 너무 과한 거면은 좀 억누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도 좀 더 반영을 해야겠다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필사하는 건 되게 저는 좋은 습관이라 생각하는데 그 이상으로 필사에 좀 중독돼서 내 할 일을 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럼 이제 좋은 습관이지만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이걸 여기에 계산을 한다든지. 나쁜 습관은 당연히 없애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접근하는 방식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 나쁜 습관, 예를 들면 군것질을 먹지 말자. 어쨌든 나쁜 습관이 군것질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개선할 때 군것질을 먹지 말기 이렇게 쓰면 좀 이루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습관 하지 말기라기보다는 나쁜 습관을 그냥 냅두되 그걸 대체할 만한 행동을 쓰는 거를 저는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게 더 성공 확률이 높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월간에서 인생지도랑 습관 부분은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으로 플랜, 로드맵, 루틴. 마지막에 이제 그 세 개를 한 번에 설명을 하려고 해요. 월간 부분 중에서. 플랜은 말 그대로 계획을 하는 거고, 로드맵은 내가 그동안 행동한 것들을 진척도를 한번 체크도 하고, 나중에 되새길 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루틴은 행동 측에 속하는데, 제가 좀 더 하나씩 좀 뜯어보자면, 일단 플랜 부분. 지난달의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먼슬리 스케줄, 먼저 이 오른쪽 부분, 한 달을 평가해보는 편이에요. 지난달에 내가 뭘 했는지. 저는 이렇게 좀 많이 썼던 이유가 앱이 따로 있어요. 휴대폰 앱이 있는데, 거기 루틴을 체크하는 앱이 있어요. 투두메이트나 아니면 마이 루틴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전 그 두 개를 다 써봤는데, 둘 다 좋아요. 왜냐면 내가 뭘 해야 되지? 할 때 그 휴대폰을 보고, 아, 이거 체크해야지. 그리고 그 체크를 하면서 성취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28일을 전 기준으로 해서, 아, 영양제를 28일 다 먹었구나. 체조는 뭐, 하루 빼고 다 했었네? 뭐,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보면서, 아, 내가 이거는 좀 잘했는데, 뭐, 예를 들어, 어, 여기서 28일 중에서 좀 못한 것들, 뭐, 좀 듀티는 제가 해야 되는 공부들, 아이캔 대학 수강하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만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한 달을 이렇게 평가하고 그럼으로써 일단 칭찬을 많이 해줘요. 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심어주는데 이것도 저는 5개 영역으로 나눠서
칭찬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건강, 공부, 관계 향유, 그리고 아래는 이 제가 안 보이는데 경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뭐 해서 잘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나는 꿈이랑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최대한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난달에 이렇게 평가했으면 SWOT를 씁니다. 메모 부분에다가 써도 되고 아니면 다른 공책에다 쓰면 되는데 강점, 약점, 나를 분석할 때 강점과 약점을 쓰고 그리고 환경, 기회, 위험 이렇게 쓰는데 이 SWOT를 왜 쓰냐면 다음 달, 이번 달을 계획하기 위해서 좀 분석을 하는 거죠. 내 저번 달을 되돌아보고 이것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번 달을 여기에 이제 플랜하는 겁니다. 이때는 아래 있는 이 CSF를 쓰고 그리고 나서 플랜을 쓰는데 어, 말 그대로 그냥 핵심적인 일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좀 잘못된 예시인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쓰기보다는 그 아이켄 대학에서는 실타래가 풀리는 핵심 행위를 하나 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너무 많아서 좀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그 건강, 뭐 군것질을 먹지 않느냐고 할 때 군것질을 안 먹기 위한 뭐 운동을 꾸준히 하기, 뭐 잠 잘 자기 이런 여러 가지를 쓰기보다는 그거를 좀 통합한 예를 들면 요즘 유행하는 뭐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있거든요. 스위치온 다이어트 성공하기. 이렇게 하나로 쓰고, 그리고 그 위에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뭐, 뭐 단백질 쉐이크를 뭐 이나 뭐 먹기, 그리고 잠은 뭐 6시간 이상 자기, 이런 식으로 좀 이 파생 한 하나의 문장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들을 여기서 쓰는 게 좋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썼지만 그것보다는 좀 실타래가 풀리는 핵심 행위들을 한두 개 쓰고 그것들을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다 이렇게 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이 나중에 이 로드맵 할 때 여기다 거의 그대로 옮기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일단 약간 로드맵에 넣어야 될 것들을 저는 여기다 쓰는 편이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 한 장이 끝났으면 다음 장이 이제 로드맵인데, 일단 먼저 아래에 있는 메모를 쓰는 편이에요. 6월달 그 습관을 행할 때 주의해야 될 것, 강조해야 될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지. 약간 아니면 변수가 이거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썼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로드맵에 이 습관 해야 될 것들을 차례대로 썼습니다. 저는 이거는 비워놔요. 여기다가 이제 뭐 구체적인 행동 쓰고 싶으면 쓰기도 하는데, 이번 달은, 잘 안 썼어요.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단어만 써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서.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여기 구체적인 행위를 여기다 쓰는 편이고, 이거는 언제 쓰냐면, 한 달이 지났을 때, 이게 제가 일주일마다 써요. 7일마다 이렇게 얼마큼 행동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 달이 됐을 땐 이렇게 표시가 다 돼가지고, 내가 딱 반추하기가 좋죠. 이거는 이만큼 성공했고, 이건 내 운동을 좀 꾸준히 했었네. 그래도 강의는 내가 그래도 평일날에는 다 잘 들었다. 그리고 뭐 이날은 친구들 만나서 얘기도 잘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반추하기 쉽게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래에는 이제 하루마다 체크를 하는 편이고 이 내용은 구상기록 양식에서 따왔어요. 그리고 제목이랑 뭐 시간이랑 장소를 썼는데 이 장소랑 시간을 안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쓸 때도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저는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구성이 하나는 좀 쉬는 거? 어떻게 보면 명상이 조금 쉬는 거였는데, 이거 쉬는 거 하나, 나머지 세 개는 좀 일하는 것. 좀 내 과제 공부 관련된 것. 이런 비율로 습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쓰고, 그 마지막에 관련된 스티커나 이미지를 좀 붙이는 편이다.
이렇게 해서 월간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주간인데, 월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두루뭉실하고 상상하는 단위였어요. 근데 이제 주간은 그 하루는 하루를 위해서 설계를 한다. 그러니까 월간은 상상, 그 하루는 실천을 행동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주간인데, 저는 이거를 또 어떻게 나누냐면, 이 위에 이게 바로 계획을 하고, 그리고 중간은 행동한 것들, 내가 어떻게 행동했나, 행동하고, 마지막 이 칸은 성찰하기, 리플렉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 이 한 장에서도 크게 세 개로 나눴는데, 어, 첫 번째, 플랜 같은 경우에는 계획의 목표를 썼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뱅뱅 돌리듯이, 이걸 내가 계획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을 세야겠구나를 여기다 쓰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태스크, 여기에 목차를 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여기가 비어져 있어요. 근데 하루마다 이제 자기 전에 여기다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날은 진짜 잘해냈다. 이때가 좀 쉬었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보기가 편하게. 그래서 하루마다 진척도를 표시해서 그 일주일, 오늘 같은 일요일 마지막 자기 전에 이것을 반추하면서 이 리플렉트 되새겨보는 거예요. 후회, 칭찬, 감사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like, like, learn, long for 해서 좋았던 거랑 아쉬웠던 거 그리고 배워야 될 거 그리고 지속하고 싶었던 거를 쓰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싶은 말은 제가 그 앞에서 나눴던 그 5개 영역에 앞에 그 5개 영역을 중에 해당되는 걸 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왜 이걸 칭찬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서 칭찬할 수도 있고, 어떤 걸 느껴서 칭찬할 수도 있어요. 뭘 깨달아서 칭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쓰고, 감사한 일은 그 어떤 사람한테 감사한지 그 대상을 쓰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진척도를 통해서 나한테 칭찬을 하고, 그리고 이 진척도를 통해서 그 감사한 일을 쓰고 또 이 후회까지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루인데요. 일간.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아까 일주일 단위처럼 여기서도 계획하고 행동하고 성찰한다 라고 저는 좀 세 개로 또 나눠가지고 실천하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계획하는 편이고 계획하는 칸. 그리고 여기가 실천하는 칸. 즉, 이 계획을 내가 얼마큼 실천했는가.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부분이 성찰하는 칸. 그래서 처음에는 아침에 모닝 루틴을 할 때, 계획을 쓸 때 여기다 수립을 합니다. 계획은 이제, 김익환 교수님께서는 아침 2개, 오후에 하나, 저녁에 2개, 이렇게 추천을 하세요. 왜냐하면 아침이랑 저녁이 고요한, 이때는 이제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밝은 기운이 나서 에너지가 많을 때이고, 이 저녁은 이제 하루가 끝나가니까, 이제 끝났다 하면서 또 조용한 그 기운으로 집중이 제일 잘 되는 날이라, 몰아서 한다면 이날, 이때랑 이때 좀 과제 수를 늘리는 편이고, 이때는 오히려 조금 지치더라고요, 중간 점심에는. 저도 좀 느꼈던 게. 그래서 이때는 최대한 적은 개수로 좀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그런 과제들을 좀 여기다가 배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 CSF는 내가 어떤 플랜, 뭐, 아이캔 대학 19 강의를 듣겠다라고 썼으면 CSF는 이 19 강의를 들을 때 이 내 그 행동들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그리고 잠깐 중간중간 멈추면서 필기를 하고, 그 필기를 통해서 그 맞는 카드를 쓰고, 그 행동, 그 상상이 그 시뮬레이션 돌려서 그걸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을 했으면 이제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들을 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시간과 그 행동들을 쓰고 그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뭐 감정이 있으면 감정을 쓰고 이렇게 세 개로 또 나눠서 쓰는 편입니다. 시간, 행위, 그리고 감정 이렇게 쓰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휴대폰 하면은 또 잠이 금방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 플래너를 자기 전에 이제
휴대폰은 이제 꺼두고 이 플래너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반추를 하는데 이때 후에 칭찬하기 감사한 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주간 앞에서 제가 그 여기서도 반추를 할 때 이 양식이었는데 후에 칭찬 감사. 이 하루 단위에서도 똑같이 후에 칭찬 감사 이렇게 형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 계획하고 행동하고 성찰을 이렇게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 다음으로 메모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쓰기 힘든 부분인데 메모는 저는 크게 그 구상, 일기, 내면, 통찰력 이렇게 나눴는데 저도 처음에는 거인이 노트랑 강의를 들으면서 구상 기록 아이캔 대학교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구상 기록이랑 그리고 그 생각 기록이나 대화 기록이나 뭐 업무 기록 이런 걸 많이 알려주세요. 기록 양식을. 근데 저는 이 다이어리를 쓰면서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눈 이유가 첫 번째로 일단 구상 기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좀 계획적으로 행동하고 싶어서 쓰는 편인, 쓰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때 그 강의를 듣기 전에 어, 뭐 아이캔 대학교 19강의 듣기 해서 CSF로는 그 목차들을 쓰고 그리고 프로세스로는 그 목차들을 듣고 뭐 그 노트를 쓰고 그리고 카드를 쓰고 이런 순서대로 내 행위 순서를 쓰고 그래서 예상 아웃풋으론 사이트에 그 강의 올려가 그 카드 올려서 그 내 게시물 개수가 늘어난다. 뭐 이런 예상 아웃풋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좀 기록을 정리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것이 되게 너무 방대했거든요, 기록량이. 그래서 아,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 어떻게 할까? 계속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약간 뭐 그룹을 좀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건 언제 하고 이건 언제 하자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짜보고 그래서 예상 아웃풋 이런 식으로 행위를 하기 전에 선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상 기록은. 다음으로 일기 같은 경우에는 행위랑 감각을 쓰는데 이 행위는 에피소드랑 식사 운동으로 저는 크게 나눠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건강을 되게 중요시하다 보니까 식사로는 이제 뭘 먹었는지 쓰고 그 운동을 뭐 했는지 쓰는 편이고 말 그대로 행동, 내가 무슨 행동을 했나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게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들 그리고 잊고 싶지 않은 것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여기 앞에 앞서서 그 레코드 부분 여기서 뽑아올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좀 기억하고 싶었던 것들을 여기다가 좀 옮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감각, 감정 컨디션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행위 중에서 되게 느꼈던 감정을 먼저 쓰고 왜 이 감정을 느꼈는지 이런 그 일들을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글쓰기 훈련이 아이캔 대학 중에서 글쓰기를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강의가 있어요. 거기 강의 중에서 이제 한 분당 글쓰기를 해라. 한 달은 해봐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 칸에다가는 한 분당 글쓰기를 말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일주일마다 주제 하나씩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분당씩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어나 문장, 오늘 알았거나 좀 기억하고 싶은 생소한 뭐 어휘 그런 거를 여기다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 일기는 이런 양식으로 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면 통찰력은 생각 기록, 대화 기록, 업무 기록. 생각은 제가 어떻게 쓰냐면 여기 보시면 대화 주제를 쓰고 그리고 가운데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지 그 사람을 쓰고 그리고 그 상호작용한 그 방식 뭐 오프라인인지 아니면 문자인지 뭐 카카오톡인지 그런 거를 쓰는 편이고 이 세 개의 양식은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어떤 말을 건네요. 어떤 행동을 건네요. 그럼으로써 돌아오는 반응, 맥락 핵심을 파악하려고 쓰는 거죠. 즉 내가 건넨 행동을 쓰고 그리고 그것에 그 상대방의 행동을 쓰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인데 그 상대가 한 행동이
은연중에 진짜 그 속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말을 하지만 그 은연중에 숨겨진 그 진짜 의도가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써보는 칸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대화 기록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아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이거구나.' 약간 지식을 알아가는 느낌으로 저는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기록은 어 이게 타인의 그 속마음을 읽으려는 지식을 쌓는다라면 생각은 내 속마음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는다라고 하는데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른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떤 행동을 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몰라서 그 의도를 알려고 생각 기록을 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주제,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고민이나 아니면 이런 행동을 내가 하고 어떻게 했나 이 주제를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이 이거는 그 백만장자 시크릿에 나오는데 사람은 그 어떤 그 경험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나오는 거잖아요, 행동을 함으로써. 근데 그 행동이 사실은 어떤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기도 하고 감정이랑. 예를 들면 제가 과자를 자꾸 먹고 싶은데 그 감정이 나오는 이유가 배고파서 '아 배고프다. 배 채우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그런 과자를 먹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더 깊은 게 무의식이에요. 항상 내가 뭐가 배고플 때마다 옆에 과자가 있으니까 과자를 먹는 그런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행동 그것에 대한 생각과 그 무의식을 알려고 이 기록을 쓴다라고 저는 접근을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과 감정을 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 일들을 좀 떠올려요. 이거는 왜냐면 반복된 행동들을 체크해 보려고. 이 반복된 행동들은 말 그대로 습관이잖아요. 이 습관이 쌓이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즉 무의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각과 감정을 쓰고 여기서는 반복된 행동들을 찾아서 무의식을 여기서 찾은 것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것 쟤는 무의식, 생각, 행동, 경험 이 순서대로 써보고 아, 내 무의식에는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아도 난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내 속 의도를 이제 찾아보는 용도. 그리고 이 업무 기록은 그냥 직장 일할 때 저는 이건 단기 알바했을 때인데 어쨌든 일을 했을 때 그 사장들이 말하는 그 말들의 진짜 속뜻을 찾으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화 기록이랑 비슷한데 이제 대상이 거의 그 직장 내 직원들이나 아니면 그 상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속마음이 뭘까를 알아보는 거고 또는 제가 이렇게 판매를 했을 때 손님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 손님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를 통해서 이 노하우들을 쓰는 편이에요. 즉,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다 그 내면의 통찰력을 기르려고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는 말들 안에 속에 숨어져 있는 진짜 의도가 뭔가 그것을 찾으려는 게 공통점이에요. 나의 속마음을 찾으려는 건가? 상대의 속마음을 찾으려는 건가? 이 양식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업무 기록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곧이곧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 이런 말은 곧이곧대로 듣는 게 맞잖아요. 그런 뭐 기억해야 될 정보들을 또 따로 쓰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이 세 개의 양식을 '내면을 통찰하는 능력을 기르려고 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로 좀 카테고리를 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잠시만요. 그 마지막으로 이 거인의 노트에서 공부 기록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메모를 공부 기록은 안 하고 따로 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월간 다이어리에다가 공부하는 내용을 안 쓰고 따로 공책에다가 제가 이렇게 강의 내용이랑 이렇게 도서 내용을 쓰는 편입니다. 다른 공책에다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듣고 나서 시간의 흐름을 쓰고
시간의 흐름대로 써요. 시간을 쓰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소주제들을 쓰고 그리고 그 소주제 안에 내용들을 쓰는 편입니다. 제가 좀 글씨가 이게 이쁘게 썼는데 이렇게 안 쓰고 좀 흘린 채로 알아듣지 않을 정도로 좀 빠르게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쁘게 안 써도 되고 그리고 도서 같은 경우에도 어, 읽기 전에 먼저 목차 흐름을 쓰고 그리고 그 목차 흐름에 해당하는 그 키워드들을 쓰고 그리고 흘림체로 쓰는 편이에요. 이것도 조금 이쁘게 썼는데 거의 좀 알아듣지 않게 좀 쓰는 편입니다. 또 이 보면 좀 많이 쓰긴 했는데 이것보다 더 적게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번 다시 정리하자면 저는 하루에는요, 당연히 이걸 채우겠죠? 이렇게 플랜이랑 그리고 여기 레코드랑 여기 후엘이랑 칭찬 감사 그리고 추가로 이 진척도를 한번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월간 부분에서 이 아래 루틴들 체크를 해주고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이 빨간불이었는지 초록불이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는 이렇게 월간에서는 프로젝트랑 루틴 체크해주고 여기 주간에서 이거 로드맵 한번 체크해주고 여기서는 하루 이거 다 써주고 이렇게 하는 편이고 그리고 만약에 혹시 오늘처럼 일요일이다 한다면 그 이 하루에다가 덧붙여서 그 주간 이 회고 이거를 쓰고 그리고 위에 계획을 쓰고 그리고 이 월간의 로드맵을 저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7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주 일요일이다. 마지막 주 일요일 말 그대로 한 달을 다 좀 갈아엎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PPT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처음이라 또 이렇게 좀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어서 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시거나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질문도 받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네, 선생님 혹시 목소리로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오디오 켜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고 혹시 안 되신다고 하면 채팅창으로도 질문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너무 강의 잘 들었고요. 아,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12기로 입학을 해서, 아침 모닝 루틴 열심히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네, 그, 아침 루틴, 새벽 루틴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활이 습관이 막 안 되다 보니까 적응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또 이 다이어리도, 이름 다이어리도 쓰다가 말다가 했는데, 우리 그, 민서희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계속 꾸준하게 쓰신 거예요. 중간에 조금 좀 쉬었다가 쓰신 적은 없나요? 저 한 번도 안 씹었었어요. 그 월간 와, 다이어리 인증 보시면 제가 쓴 거 뭐 검색어 한번 민서희 치면은 제가 요 근래에는 인증 안 했는데 그 전까진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인증을 했거든요. 그 여행 갔을 때는 당연히 못 쓰는데 그럴 때는 이제 몰아서 써요. 이게 제가 이 휴대폰에다가 그 일기 앱이 또 따로 있는데 시간 적고 대충 그냥 키워드만 써놨다가 나중에 여기다 또 쓰거든요. 여행 가서도 갔다 와서 이렇게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저는 썼습니다. 그 다이어리 다이어리 인증반 네 가져갔어요. 한번 구경하시면 저 매일 이렇게 인증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저희가 네, 여행도 가고, 그리고 네, 이렇게 뭐 지역이나 지방이나 이렇게 출장도 가고, 이렇게 했을 네, 때 네, 다이어리가 무겁기도 하고 이게 짐이 되니까 안 가져가서 맞아요. 썼는데, 핸드폰에다가 이게 네, 조금 메모를 해서 또 쓰고, 그러다가 저희가 안 쓰게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셨군요. 맞아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약간 저도 이게
일기 양이 확실히 이게 다이어리 양이 많아요. 여기 대화 채팅에 임경수님께서 이게 지금 다이어리 한 권에 다 있는 거냐고 하셨는데, 네, 이거 그 월간 다이어리, 연간 아니고 월간이거든요. 월간에 다 있어요. 다 써야 돼요. 음, 이게 다 있는데, 생각보다 특히 마지막 주 일요일 날 써야 되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벅차더라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제가 안 쉬고 썼냐면, 그냥 그 다이어리 그 인증방에 이제 어느 정도 한 25일인가 쓰면은 그 포인트를 줘요. 그냥 그거 생각하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쓰면서 확실히 제가 조금씩 그 변화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좀 나태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이걸로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음. 그래서 꾸준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동기부여 너무 많이 됐어요.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사실 제가 약간 소모임 같은 거를 뭐 양방향으로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은 그 약간 거의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뭐 말할 때 말할 때마다 뭔가 그 여러분들이 그 반응을 계속 들으면서 말할 줄 아는데 저만 계속 뭔가 말하니까 뭔가 허공에 말하는 것 같고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혹시 뭐 좀 궁금하신 부분 뭐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 있으면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자이크 안 하고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썼거든요. 네. 혹시 네. 어, 다른 좀 모임 같은 거 이렇게 이름 다이어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강의를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 이름 다이어리 작성법 이런 거 혹시 네. 다른 모임이라도 개설하실 의향 있으세요? 같이 쭉쭉 쓰는 거. 저는 하면 하고 저 안 그래도 이번에 그 16기에서 모임 열면은 그 뭐 또 포인트 준다고 하길래 저도 약간 사람이라 그런지 그래서 안 그래도 모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저도 추진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16기만 되잖아요. 저희 선배들도 어, 같이 할 수 있는 거. 네. 아, 이게 지금 16기만 들어온 게 아니구나. 저는 12기예요. 어머, 그럼 어떡하지? 아, 근데, 어, 이건 어떡하지? 어, 아니면 그 월간 다이어리 인증하는 방 제가 거의 매일 올리거든요. 그거 네네. 계속 보시면서 거기다가 그냥 저 멘션으로 태그해서 계속 물어보셔도 제가, 알겠습니다. 네, 보면은 답하겠습니다, 거기서. 어, 네. 어떤 것보다 너무 상세하게 머리에 귀가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거 PPT 이거 처음 만져봐서 좀 당황했거든요. 이게 아닌데 하고. 근데, 이해되셨다면 다행입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채팅? 잠시만요. 채팅에서 한번, 질문이 네, 있네요. 네. 일단 PPT는 프레지라는 앱입니다. 네. 그 네이버에 프레지라고 쳐도 나올 거예요. 음, 그리고, 근데 이거 아마 유료라서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어, 예전에 월간 도약마당에서 다이어리 시상 받으셨던 분 맞을까요? 하는데, 저는 월간 다이어리는 상을 안 받았고, SBC라고 그 하루 한 장 그 김익환 교수님께서 쓰신 그 책 있거든요. 그걸로 상을 받았어요, 오히려. 그거 한번 받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리로는 상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킨 대학 수강하게 된 계기는 제가 어, 레스토랑에서 일하거나 하면서 그 좀 휘둘리는 삶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라는 그 말들이 너무 좀 그랬어요. 예를 들면 막 저를 약간 감정 쓰레기통처럼 여겼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상사가 뭐 윗사람이 원래 이렇게 아랫사람한테 화풀이하는 게 당연한 음, 사회 구조다. 너가 이거는 그냥 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넌 그걸 수긍을 해야 된다. 라고 약간 저한테 가르치듯이 말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나는 여기서 사람들이랑 그 서빙하고 그런 교류를 하러 온 건데, 왜 그 윗사람의 그 화풀이하고 막 사적으로 힘든 걸 왜 내가 막 그런 욕짓거리를 듣고 막 그래야 되지? 뒷담화를 내가 왜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환경이 너무 싫어서 그만두고 이제 약간 나만의 그 줏대 있는 그 가치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좀 느꼈거든요. 근데 아이캔 대학 그 유튜브 쇼츠에서 이런 가치 기준을 확립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니까 아,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야겠구나 좀 느꼈고 그 실천을 해보면서 괜찮다 해서 아이캔 대학까지 이렇게 수강을 한번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아,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독서 강의는 다른 수첩에 쓰신다고 했는데 저는 대전 사람인데 대전에 그 프렐류드라는 그 프렐류드 스튜디오라고 아마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런 그 공책을 쓰는데 그게 PVP 커버여서 또 방수되기도 하고 그냥 이뻐서 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가격이 조금 나가기도 하고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따로 노트를 쓰는데 이게 제가 좀 이거는 좀 이쁘게 쓴 편이지 뒤로 갈수록 진짜 막 쓰고 있거든요. 흘림체로. 왜냐하면은 이거를 토대로 이제 개조식으로 나중에 카드로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카드를 쓰기 위한 그냥 하나의 정거장으로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이쁜 공책에다가 너무 막 쓰니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소중한 공책이라면 어, 여, 뭐라 해야 되지? 강의 들을 때 쓰는 노트로 쓰기보다는 그냥 다이소 같은 1,000원, 2,000원 하는 거 그냥 싼 거 사셔서 쓰시는 걸 좀 추천해요. 왜냐면 좀 비싼 거 쓰면은 너무 쓰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좀 나름 이쁘고 좀 좋은 공책을 샀지만 이제 좀 다이소 공책들을 사면서 좀 막 쓰는 그런 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다른 분 혹시 약간, 질문 네, 없으면 제가 한번 다른 거 질문 좀 궁금해서요. 드려도 네, 될까요? 그러면 우리 민서희님은 이름 다이어리, 월간 다이어리만 쓰시나요? 아니면 연간 다이어리 우리 교수님께서 네, 올해부터 2025년부터 만드신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같이 쓰시나요? 저 연간 다이어리도 쓰고 있어요. 네, 아니 영, 저도 써서.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네네. 사진을 안 찍었는데 잠시만요. 근데 연간 다이어리는 어 진짜 약간 저는 어떻게 쓰냐면 어 이게 쓰는 게 월간은 진짜 양이 많은데 연간은 그래도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약간 이 제 행동들 어떻게 보면 음, 이 포인트들 있잖아요. 여기 맞아요. 플랜에 이 플랜들을 여기다가 투두 리스트처럼 저는 쓰는 편이에요. 혹시 이거 좀 어, 궁금하시면 제가 이것도 연간 다이어리에 계속 인증해서 그 블로그 링크를 제가 인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타서 한번 구경하시면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 빈칸들은 그냥 제가 지나가던 어쩌다 우연히 들은 정보들이 내가 좀 기억하고 싶은 정보들이네 싶은 것들을 좀 많이 썼던 것 음, 같아요. 뭐 강의를 듣다가도 이건 내가 좀 계속 기억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데다가 좀 쓰는 편이에요. 뭐 어, 유튜브 보다가도 이 정보는 내가 좋은 정보인데 왜냐면 유튜브들도 되게 그 정보성인 얘기들이 많으니까 거기서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은 그냥 핵심 일들만 써요, 저는. 아, 약간 그 건강을 제가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침 먹는 시간, 그리고 자는 시간, 그런 게 패턴이 좀 일관적이어야 좋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보려는 의도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언제 잤고 언제 일어났구나, 이런 거를 좀 패턴이 일정한가? 그걸 확인하는 정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음. 연간. 아무리 들어도 전문가 같으세요. 다이어리 아니에요. 전문가 같으시고, 저도 월간 다이어리만 쓰다가 보니까 네. 이게 정말 쭉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간을 쓰면서 연간에 이렇게 포인트만 메모만 딱딱딱 하다 보니까 여러 개가 한눈에 딱딱 보이고 몇 월 달에 무슨 요일에 내가 뭐를 했지? 하다못해 뭐 공과금 이렇게 미납된 거나 이런 게 체크 가능하고
이게 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게 연간이라서 연간도 꼭 필요할 것 같고 월간은 정말 네, 저희한테 이룸 다이어리 어떤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또 꼭 필요하고 그래서 딱 이원화해서 정말 우리 민서희님처럼 그렇게 쓰시면 누구라도 성공할 것 같아요. 자기 개발에. 너무 아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블로그 링크 여기에도 한번 잠시만요. 네. 올려드릴게요. 올려주시겠어요? 네. 아, 잠시만요. 여기 제가 지금, 어,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쓰지만 아직까지 좀 아쉬운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이게 너무 쓰는 것만 하다 음, 보니까 되돌아보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획이 좀 발전이 더딘 느낌? 뭔가 계속 성찰을 하는, 잠시만요. 이게 지금 링크 대화창에 제가 한번 보냈거든요. 아, 음,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제가 보내드릴게요. 여기, 누르면, 안 되네. 잠시만요. 하나 사이트를, 네. 이런 식으로 연간 예시 하나 이렇게 보냈습니다. 대화창에. 근데 저도 이거를 쓰면서 느꼈던 게 이게 진짜 제가 이 사진만 보면은 확실히 이게 하루 루틴이 그냥 양이 너무 많아요. 이게 플랜도 그렇고 이게 내가 쓴 거에다가 심지어 저는 매일 이 일기들을 썼거든요. 여기 그 메모에서 이 일기 부분. 이것도 생각보다 못 쓰면 금방 쓰긴 하는데 그래도 이것도 매일 쓰고 또 이런 루틴도 체크하고 이 프로젝트 진척도도 확인하고 이것도 한번 확인하고 이게 쓰는 양이 많으니까 이게 물론 되돌아본다는 칸을 만들어서 쓴다고 쓰지만 뭔가 생각 없이 쓸 때가 좀 많았어요. 솔직히 저도 고백을 하자면. 이게 그냥 좀 천천히 약간 음미하면서, 이번 주를 되돌아보면서 이땐 이게 좋았지. 이런 거를 좀 생략하고 그냥 빨리 쓰고 쉬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의무가 돼버려서 그냥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저도 이번 주에 이거 발표하기 전에 한번 정리하면서, 내가 좀 되돌아보고, 이거 약점을 확인해서 좀 보완하는 게 조금 부족하다. 조금 느껴가지고 이거 이게 제가 6개월 넘게 썼지만 한 번도 안 쉬고 썼지만 그래도 힘들긴 하다. 여전히 저도 좀 배울 게 많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회고하는 시간을 저도 지금 솔직히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쓰는 건 많은데 정리를 좀 못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저도 사실 딱 그냥 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다고 한 말도 저도 아직 저 스스로도 이렇게 사면 진짜 완벽한 인생이지라는 느낌은 좀 안 들거든요. 저도 그냥 이게 생각이 중요한데 생각을 없이 쓸 때가 좀 있으니까. 아, 그리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아이캔 대학 뭐 어디까지 듣기 하는데 다음 달에는 듣는데 좀 생각의 개입을 높이기 위해서 카드 다음으로 어떤 행동하기 뭐 이런 식으로 더 써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냥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쓰면서도. 어, 혹시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뭐 어, 구체적으로 혹시 보고 싶은 이미지나? 네. 오늘 그 선생님 너무 차분하게 진짜 생생한 음, 노하우를 주셨는데 네네. 사실은 이 줌 녹화분을 선생님만 네. 허락하시면은 다른 네. 분들이 녹화분을 보시면 한 번 더 보실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너무 금방금방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네. 그거는 민서희 선생님이랑 얘기해서 혹시나 공유 드릴 수 있으면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딱 그러면 9시.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 쓰실 때
어느 네, 정도 썼을 때, 아, 익숙해졌다 하고 느꼈는지 하고, 그리고 네, 선생님이 이제 되돌아보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진짜 원하는 목적대로 되고 있는 건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네. 이렇게 선생님이 쓰시면서 지금까지 쓰신 거를 봤을 때 제일 큰 변화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으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합리화하는 행동이 되게 컸어요. 그냥 뭔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아이캔 대학을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되게 제 웹툰 작가가 되고 싶으니까 그림 강의 같은 걸 되게 많이 샀는데 한 번도 그 100% 수강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아이캔 대학을 하면서 뭔가 그 성취도가 중요하구나 느꼈어요. 그 시각화적으로 내가 이만큼 하면서 이렇게 채워지는 거. 저는 이게 그 로드맵에서 되게 느껴졌거든요. 이 로드맵 자체가 내가 이만큼 이룬 게 내가 몸 겉으로는 변한 게 없지만 이 표시로서 느껴지는 이 시각화된 성취도 이게 저한테 믿음을 주더라고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로드맵을 처음에는 이렇게 하루하루씩 체크하는 식으로 안 쓰고 여기 계획을 쓴 거를 그러니까 이 계획을 쓴 거를 여기도 계획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에 여기 계획을 썼으면 여기도 그냥 미리 다 채워버린 거죠. 내가 뭐 예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이렇게 하겠지? 근데 하루라도 만약에 이 날은 다 운동하기로 했는데 하루라도 안 하면 이 내가 예상한 거랑 어긋나 버리잖아요. 그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은 아니고 한 3개월 뒤부터 그냥 이거 비워놓고 내가 행동을 실천했으면 체크하고 행동 안 했으면 그냥 체크하지 말자. 이렇게 하니까 나에 대한 객관적으로 행동을 얼만큼 했는지 그 양을 가늠하고 그래서 내가 그 진취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게 로드맵이 전 되게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 뭐 잘 해내면 포도알 스티커 붙이듯이 그런 성취도. 그게 약간 이런 역할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저한테 많이 발전을 주었고 이게 되게 좋았어요. 그 습관을 형성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을 준 것.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때 설명했지만, 저는 12월 달부터 쓰면서 한 3개월 지나니까 확실히 습관을 가지려면 3개월은 해야 된다란 말이 있는데 느꼈던 게 3개월 지나니까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그냥 포인트 받아야 된다는 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내가 그 포인트 신청도 까먹을 뻔했어요. 그 정도로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원래 하고 있었던 행동들이 그냥 자기 전에 안 하면 찝찝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좀 심각한 게 그 여행 갔을 때도 원래 다이어리 쓸 시간인데 약간 그걸 느낀 적도 있을 정도로 확실히 이게 좋은 습관이 무의식으로 새겨졌구나. 기록하는 습관이. 그래서 이게 저도 이 프로젝트로 좀 예를 들었지만 처음에 이렇게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에 좀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빨간불이 실패했던 때거든요. 근데 이 4월 달에는 많이 실패했는데 5월 달에는 그래도 파란불이 좀 많다가 지금 6월 달에는 거의 파란불인 거 보면은 이 스스로 이 근거가 되고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잘 해내고 있구나. 기준을 오히려 더 높였거든요. 거의 하루라도 먹으면 그냥 빨간불이거든요, 저. 근데 군것질 안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되게 이런 표시가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로드맵의 진척도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커요. 그 성장적 성취? 그거를 확 와닿게 해줘요. 그리고 만약에 빨간 불이어도 너무 그걸로 합리화하려고 무너지기보단 그냥 처음에는 3개월만 하자. 그냥 습관 잡는 목표로 하고 그 이후로는 무의식에 새겨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좀 내 진척도를 확인하면서 성취도를 느끼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진짜 고수를 헤드헌팅 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배님들도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혹시나 다른
미사일 선생님이 노하우 다른 거 공유하실 거 있다고 하면은 다른 루트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미사일 선생님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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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